공기 좋은 산촌에서 살고 싶은 60대가 꼭 알아야 할 현실. 60대 이후 주거지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산촌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기 좋은 산 밑에서 살고 싶다. 아침마다 숲길을 걸으면 건강해질 것 같다.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고 싶다. 산이 보이는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사람 많은 도시보다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노후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고 출근길에 시달리고 사람과 돈 걱정 속에서 살아온 분들에게 산촌은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산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숲길을 걸으면 숨이 깊어지고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도시에서는 돈을 내고 찾아가는 자연이 산촌에서는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60대가 산촌 생활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촌은 건강할 때는 좋습니다. 문제는 아플 때입니다. 건강할 때는 산길이 산책길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면 산길은 장애물이 됩니다. 건강할 때는 조용함이 평화입니다. 하지만 혼자 아플 때는 조용함이 불안이 됩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이 멀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 거리가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어디서 살아야 후회 없을까 시리즈 7편입니다. 제목은 공기 좋은 산촌에서 살고 싶은 60대가 꼭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산촌 생활은 낭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낭만보다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공기 좋은 산촌에서 살고 싶은 60대가 꼭 알아야 할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촌 생활이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자연환경입니다. 산촌은 공기가 맑고 숲이 가까우며 계절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과 꽃, 여름에는 짙은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일부러 산책로를 찾아가야 하지만 산촌에서는 집 앞이 곧 산책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용함입니다. 도시는 늘 소리가 많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공사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아파트 생활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촌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은 마음을 쉬게 해줍니다. 셋째, 걷기와 건강 관리입니다. 산촌에 살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동네 길, 숲길, 산책길을 걸으며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걷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마음의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걷기는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촌에서는 쇼핑, 외식, 커피, 모임, 문화생활 지출이 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무심코 쓰던 돈을 덜 쓰게 됩니다. 다섯째, 느린 생활입니다. 산촌 생활은 빠른 경쟁에서 벗어나 하루를 천천히 보내게 해줍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고 산책하고 밥을 먹고 책을 보고 해지는 것을 보는 생활은 마음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산촌은 노후 주거지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산촌 생활의 진짜 평가는 좋은 날이 아니라 힘든 날에 나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몸이 아픈 날, 배우자가 먼저 아픈 날, 운전을 못하는 날에도 살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산촌 생활의 첫 번째 현실은 병원이 멀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 주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입니다. 산촌은 공기가 좋고 풍경이 좋지만 병원이 멀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병원이 조금 멀어도 괜찮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되고 병원 갈 일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병원 이용이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치과 치료, 안과 진료, 암 검진,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까지 관리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산촌에서 가장 가까운 내과가 어디인지, 약국은 어디인지, 응급실은 얼마나 걸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문제입니다. 밤에 가슴이 답답할 때,
갑자기 어지러울 때, 넘어져서 다쳤을 때, 호흡이 불편할 때,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 배우자가 쓰러졌을 때, 이때 병원까지 1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불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촌 생활을 생각한다면 집보다 먼저 병원 지도를 봐야 합니다. 공기 좋은 집보다 병원 갈 수 있는 집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응급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촌에서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9 구급차가 집 앞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입니다. 산촌 집 중에는 길이 좁거나 경사가 심하거나 겨울에 눈이 쌓이면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겨울 눈길이나 비 오는 날, 밤 시간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 앞까지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주소가 정확히 안내되는지, 마을 입구에서 집까지 길이 복잡하지 않은지, 휴대폰 통신이 잘 되는지, 주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멋진 집보다 구급차가 들어오는 집이 안전한 집입니다. 산촌에서 전망이 좋은 집은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좋다는 것은 병원과 응급차 접근성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풍경이 좋은 집과 응급 상황에 안전한 집은 다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풍경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현실은 겨울 눈길이 큰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산촌 생활은 봄과 가을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산촌의 진짜 현실은 겨울에 드러납니다. 산촌은 도시보다 눈이 많이 오거나 길이 얼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그늘진 길은 눈이 오래 남고 경사진 길은 빙판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장 보러 가는 길도 부담입니다. 병원 가는 길도 부담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길도 부담입니다. 마당이나 진입로의 눈도 치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눈 치우는 일이 운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낙상 위험이 큽니다. 빙판길에서 한번 넘어지면 손목, 고관절, 허리, 무릎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낙상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산촌 주거지를 볼 때는 반드시 겨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이 오면 누가 치우는가? 진입로는 경사가 심한가? 겨울에도 차가 올라갈 수 있는가? 대중교통은 운행하는가? 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한가? 혼자 살게 되었을 때도 겨울을 버틸 수 있는가? 산촌은 봄 사진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눈 오는 날의 산촌까지 상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현실은 장보기가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에서는 마트, 편의점, 시장, 약국이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걸어서 가고 배달도 되고 택시도 쉽게 잡힙니다. 하지만 산촌에서는 장보기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마트까지 차로 20분, 30분 걸릴 수 있습니다. 큰 장을 보려면 읍내나 시내까지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약국도 멀 수 있습니다. 편의점도 가까이 없을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에는 차 타고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장보기가 큰 부담이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습니다. 운전이 부담됩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는 외출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산촌 생활을 생각한다면 장보기 동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트까지 실제로 몇 분 걸리는가? 약국은 어디인가? 택배는 잘 오는가? 겨울에도 배송이 가능한가? 차 없이 장을 볼 방법이 있는가? 응급약이나 생필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후에는 장보기가 가까워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산촌의 공기는 좋아도 먹고 사는 일이 불편하면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은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촌의 장점은 조용함입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없는 것이 좋습니다. 차 소리도 없고
아파트 소음도 없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줄어듭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 저녁에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자녀는 멀리 살고 친구도 자주 오기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더 조용해집니다. 밤에는 적막함이 불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움직임이 줄고 식사가 부실해지고 우울감이 커지고 건강 관리도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산촌 생활을 오래 하려면 사람과 연결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인사할 수 있는가?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에 갈 수 있는가? 읍내에 자주 갈 수 있는가? 종교 모임이나 걷기 모임이 있는가? 자녀와 영상통화라도 자주 할 수 있는가? 응급 상황 때 연락할 사람이 있는가? 산촌은 자연과 가까운 곳이지만 사람과 너무 멀어지면 노후가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6번째 현실은 건강할 때는 좋지만 아플 때 약점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산촌 생활은 건강할 때는 매우 좋습니다. 아침 산책이 좋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마당이 좋습니다. 조용함이 좋습니다. 도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산촌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무릎이 아프면 경사진 길이 부담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마당 일과 장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눈이 침침하면 운전이 어렵습니다. 혈압이나 심장 문제가 생기면 병원 거리가 불안합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노후 주거지는 건강한 오늘의 나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10년 뒤의 나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산길을 걸을 수 있어도 75세에도 걸을 수 있는가? 지금은 운전할 수 있어도 80세에도 운전할 수 있는가? 지금은 마당을 관리할 수 있어도 무릎이 아플 때도 가능한가? 배우자가 먼저 아프면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는가? 산촌은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흔들릴 때 대책이 없으면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산촌 생활이 잘 맞을까요? 첫째, 자연과 조용함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단순히 여행지처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용한 생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건강과 체력이 비교적 좋은 분입니다. 산촌은 걷기, 장보기, 마당 관리, 겨울 생활에서 체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운전이 가능하거나 대중교통이 있는 산촌 생활권을 고르는 분입니다. 완전히 외진 곳보다 읍내나 병원, 마트와 연결되는 곳이 좋습니다. 넷째, 이웃과 적당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입니다. 산촌에서 이웃은 생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로움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책, 걷기, 글쓰기, 텃밭, 온라인 소통, 동네 모임 등 자기 시간을 채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큰 병원 진료가 자주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정기적으로 대형 병원에 자주 가야 한다면 산촌 생활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곱째, 산촌을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한 시기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다시 도심이나 병원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산촌 생활이 맞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병원 진료가 잦은 분입니다. 대형 병원, 전문 진료, 정기 검사, 암 치료,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병원 접근성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운전을 오래 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산촌은 차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못하면 생활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겨울길에 취약한 분입니다. 무릎, 허리, 균형 감각이 약하거나 낙상 위험이 있는 분은 눈길과 빙판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입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야 마음이 안정되는 분은 산촌의 조용함이 오히려 힘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보기와 집 관리를 귀찮아하는 분입니다. 산촌 생활은 작은 일도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자녀와 자주 만나야 안정되는 분입니다. 자녀가 멀리 살고 자주 오기 어렵다면 서운함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단순히 공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분입니다. 공기는 중요하지만 노후 주거는 병원, 교통, 안전, 관계, 겨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산촌 생활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10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병원과 약국까지의 거리입니다. 가까운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약국, 응급실까지 실제 이동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119 접근성입니다. 구급차가 집 앞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주소 안내가 쉬운지, 길이 좁거나 경사가 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겨울 눈길입니다. 눈이 왔을 때 진입로가 막히는지, 제설은 누가 하는지, 빙판길이 생기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장보기 동선입니다. 마트, 시장, 편의점, 약국, 택배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중교통입니다. 버스가 하루 몇 번 오는지, 택시는 부르면 오는지, 차 없이 이동할 방법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통신 환경입니다. 휴대폰이 잘 터지는지,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영상통화, 병원 예약, 긴급 연락에도 통신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이웃거리입니다. 너무 외진 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이웃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여덟째, 집 관리 부담입니다. 마당, 지붕, 보일러, 배수로, 수도, 전기, 창호, 벌레, 습기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올 수 있는 거리인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열째, 다시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 가까운 도심으로 옮길 수 있는지, 집을 다시 팔거나 임대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 10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풍경만 보고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60대 중반에 산이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외진 곳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에 읍내가 있었고 내과와 약국, 마트가 있었습니다. 집도 산 중턱이 아니라 마을 안쪽 평지에 가까운 곳을 골랐습니다. 마당은 작았고 텃밭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상추와 고추 정도만 심었습니다. A씨 부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주 2회 읍내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부담 없이 인사하며 지냈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촌이 좋은 이유는 자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산촌의 낭만을 좇되 생활 동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B씨는 은퇴 후 산속 조용한 집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공기가 좋고 주변이 조용하고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불편이 생겼습니다. 마트에 가려면 차로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겨울에는 눈길이 무서워 외출을 줄였습니다. 자녀들은 멀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릎 통증을 겪기 시작하면서 산촌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집 주변 산책길은 더 이상 산책길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했고 밤에 아프면 불안했습니다. B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좋은 곳이었는데 아프니까 약점이 보였습니다. 이 사례는 산촌 생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산촌은 건강할 때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도 괜찮은 곳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산촌 생활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외진 곳, 너무 높은 곳, 너무 큰 집, 너무 넓은 마당을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완전 산속보다 읍내와 연결되는 산촌을 고릅니다. 둘째, 큰 집보다 관리하기 쉬운 집을 선택합니다. 셋째,
마당과 텃밭은 작게 시작합니다. 넷째, 겨울에도 반드시 방문해 봅니다. 다섯째, 병원과 약국, 마트까지 직접 이동해 봅니다. 여섯째, 119가 집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한 달 살아보기나 계절별 체험을 해봅니다. 여덟째, 배우자와 역할을 나눕니다. 아홉째, 비상금과 병원 이동 계획을 세웁니다. 열째, 건강이 나빠졌을 때 다시 옮길 계획도 세워둡니다. 노후 주거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0대의 좋은 집과 80대의 좋은 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촌 생활도 내 건강과 체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산촌 생활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공기가 좋고 조용하고 자연이 가깝고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숲길을 걷고 계절을 느끼고 느리게 사는 삶은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촌 생활은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 멀 수 있습니다. 응급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겨울 눈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보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 이주는 공기 좋다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 좋은 곳이 아플 때도 좋은 곳인지 봐야 합니다. 풍경보다 병원, 조용함보다 안전, 산책길보다 응급차 접근, 마당보다 장보기, 공기보다 10년 뒤에 내 몸.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촌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 좋은 선택입니다. 60대 이후 집 선택은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 설계입니다. 내가 오늘 좋아하는 집보다 10년 뒤에도 살 수 있는 집을 골라야 합니다. 산촌 생활을 꿈꾸신다면 꿈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현실까지 함께 보십시오. 내 몸, 내 병원, 내 교통, 내 이웃, 내 겨울, 내 외로움까지 함께 본다면 산촌은 낭만이 아니라 진짜 노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 돈, 건강, 일자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부동산, 창업 실패 방지까지 현실적인 노후 생존 지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산촌 생활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병원과 교통이 가까운 도심 생활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산촌 생활은 공기 좋고 조용하며 자연 가까이 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병원, 응급차 접근, 겨울 눈길, 장보기, 외로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대 이후 산촌 생활이 건강에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병원과 교통이 가까운 도심 생활이 더 안전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